변상욱 기자. 오늘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담는 이제 소식지가 있습니다. 찌라시라고 하는 흔히 많이 요새 들어보시는 이름이죠. 찌라시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던 사람들의 리스트라든가 예. 거기서 뭐 마약을 했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또 최근 사귀었던 여자가 자살한 인기 가수에 관한 각종 소문들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도는 각종 정보와 풍문, 루머, 소문들을 서비스하는 사설 정보지. 그렇죠. 찌라시라고 부르죠. 본래 일본의 지라시입니다. 지라시. 지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건 뿌리다 또는 광고, 배포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지리스, 겁니다. 예. 예. 과연 여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냐 이건데 예전에는 한 30% 또는 뭐 한 20% 정도는 그래도 사실관계가 거의 맞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데 요즘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찌라시에서 들었어. 누가 찌라시에서 보고 전해준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사실과 맞아떨어질 확률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과거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은밀한 얘기들이 이제 주로 핵심이었는데 요새는 점점 연예계 정보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에 실리면은 스마트폰이나 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번져나가니까 개인들로서는 타격이 큰 경우도 있어서 예전에 그 정보지 증권가에서 돌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피해 강도가 아무튼 찌라시에 잘못 실려서 소문이 퍼지는 게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정도면 찌라시에 실리겠지라고 목표를 가지고 괴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아무튼 뭐 바로 인터넷 SNS에서 뭐 신상 털기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수 손호영 씨가 그렇습니다. 이 찌라시에 뭐 무차별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살 시도까지 시도까지 했었어요. 갔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 찌라시 도대체 얼마나 문제인가 누가 만드는가 뭐 이런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누가 만드냐 이것도 참 문제인데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쪽에서 늘 모이는 정보 교류 계모임이 있습니다. 예. 기업체 홍보 담당자, 대외 협력 담당자, 정보 분석 담당자, 뭐 사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전현직 요원들, 주간지의 기자들, 또 금융사에 있는 정보 분석 담당자들이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뭐 이런 멤버들끼리 모여서 계모임을 해서 자기네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쏟아놓고 자기네가 추리기도 하고 같이 분석해서 살을 붙이기도 하고 정리도 합니다. 정보 공유 모임이군요. 예, 그러니까. 계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된 걸 자기 상관과 상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것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모임을 통해서 틀이 잡혀서 이제 만들어진 이게 찌라시는 그 사람들이 보고한 상관이나 상부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이제 슬그머니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 밖으로 흘러나온 걸 다시 모아서 이제 편집을 해서 문건으로 그러니까 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신문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설 정보 업체죠. 예, 찌라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찌라시 업체에서 만든 찌라시 정보를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업들, 언론사 같은 데서 또 구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거 술자리에서 슬그머니 얘기를 나오기도 하고. 이거 알아 하면서 난 그렇죠. 이런 거 들어봤어. 또는 유료로 구독한 기관에서 기자들한테 서비스로 또 흘려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국민 대중한테 슬금슬금 흘러나오게 우리가 되는 증권가 찌라시 하는데 이게 증권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증권가에는 워낙 정보가 많이 모이고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가 빨리 유통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증권가에서 주식 시황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신문처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찌라시도 증권가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순식간에 번져 나오기 때문에 대개 증권가 찌라시 그렇지만 사실은 증권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증권가에서만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체에 골고루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주로 구해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역시 기업체에서도 뭔가 기업의 활동과 관련돼서 필요한 그 정치권이라든가 권력자들, 그다음에 다른 기업 또는 이런 것들의 뒷소문도 필요하고요. 또는 우리 기업에 관해서 또 어떤 소문이 나더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 국가정보기관, 사정기관, 또 연예계, 그다음에 언론사. 또 알면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해서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급 정보나 고급 정보 뒤에 가려져 있는 어떤 추문 등 내부 속사정 이런 정보를
구하려고 기웃거리는 사람, 구해오는 사람, 편집해서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는 사람, 거기에다 슬그머니 허위 정보를 끼워 넣어서 정보를 조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얽혀있는 커다란 네트워크가 바로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찌라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가? 도대체 우리의 심리는 뭔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뒷소식을 좋아합니다. 저하고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는 김현정 앵커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찌라시가 특히 각광을 받고 위세를 부릴 때는 권력기관과 대기업의 인사를 앞두고 있을 때라든가 큰 사건이 터지고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이제 인기가 좋죠. 그다음에 이게 뭐랄까 정보는 권력이에요. 개모임에 갔는데 동창회 갔는데 내가 연예계 뒷소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쫙 풀어놓으면서 그 좌중을 이제 자기가 흔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자기의 상관이 밖에 나가서 모임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남한테 듣고 끄적끄적 고개만 끄덕이다 왔다 그러면 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상관한테 그런 걸 갖다 바치기도 해야 되고. 정보가 권력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데서 서로 이런 걸 주고받다 보면은 훔친 물건을 서로 슬쩍 건네주고 건네받는 듯한 어떤 공범의식이나 동료의식 때문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네,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에 얽힌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길게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론이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에 찌라시가 더 이렇게 창궐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공적인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 기업의 홍보만으로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찌라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예, 손호영 씨가 이 찌라시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갔다는 것, 우리가 지금 가볍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면 결국 찌라시가 영업할 만한 시장은 항상 있는 겁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